오늘도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영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인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2022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2022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치 근거는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농업인들의 자립 영농 정착 촉진과 영농 투자에 따른 금융 부담 경감 및 생산자의 생산 의욕 고취에 있습니다. 기금 설치 연도는 1999년도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자는 농가당 3천만 원 이내 한도액의 1년 후치 상환이며 연리 1%로 농업 생산, 유통, 시설 등의 농업 경영자금 지원과 농가당 5천만 원 이내의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연리 1%의 시설물 보수 등의 시설 자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은 2021년도 말 조성액 30억 9천만 원과 2022년도 수익계획액 17억 2,700만 원을 합한 48억 1,700만 원으로 지출액 15억 원을 융자 실시하면 잔액이 33억 1,800만 원으로 이를 2022년도 말 현재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내용을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익 계획은 출연금 2억 원과 융자금 회수 15억 200만 원, 예치금에서 30억 9천만 원, 그리고 이자 수입 2,500만 원을 합한 48억 1,800만 원을 수입액 총액으로 조성하고 2022년도 지출 계획은 융자금 15억 원과 예치금 33억 1,8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융자금 15억 원은 지역농가 약 46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금 운영 계획의 수익 계획과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재부진 검토보고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러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 의원님.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는 이제 시지부에서 이제 대출을 하는 건데 이게 보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보증이 있습니다. 이게 보증이 있어요? 네. 요즘에 다 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보증인 제도가 이제 없어졌는데 우리 예, 제가 말씀드리는 보증이라는 거는 그 담보나 농심보 활용해서 보증을 받는 겁니다. 그거는 금융기관에서 어차피 다 파악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담보를 잡거나 농심보를 활용해서 합니다. 아, 담보를 잡거나? 네. 담보나 뭐 돈 없는 사람은 못 쓰는 거네. 농심보를 제도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일반 농심보 말고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연대 보증을 쓰고 뭐 그러냐고.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상수 의원님. 올해 경영자금이나 시설자금 실적은 어때요? 네.
올해는 그 전체적으로 48농가한테 한 14억 2천만 원 정도 융자를 했습니다. 14억 2천 정도요? 네. 지금 올해도 2억 전출하신 거죠? 네, 출연금 2억입니다. 그 아직까지 저기 목표 조성액은 달성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융자 수요하고 지금 전년도에도 2억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증액 사유나 뭐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혹시 검토는 안 하신 건가요? 저희들 기금 조성 목표액이 50억이라 저희들도 증액을 검토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실제적으로 요즘 융자가 들어오는 게 증액을 안 해도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채권 관리는 뭐 어때요? 네? 융자금 회수 부분에 대한 채권 관리는 좀 어떠냐고요? 그 융자금 횟수는 원활하게 다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예, 전체로 좀 운영하시면서 그 여튼 수요 대비 그 네. 전출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긴밀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네. 변동률이 생기면은 조금 목표 달성액 부분에 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계십니까? 황희태 의원님 있을까요? 없습니까? 그러면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인 과장님은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을 신규 사업 및 중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1억 9,731만 6천 원이 증가한 492억 9,095만 8천 원입니다. 예산서 3쪽 설명서 191쪽입니다. 어르신, 어린이, 취약계층의 공공급식 시행을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와 협업하여 경로당 48개소에 꾸러미 1000여 개 공급에 소요되는 수집, 선별, 포장, 배송 등의 비용을 공공급식 식재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지역농산물 이용 지원에 2천만 원과 금년도 일죽 청룡마을, 미양 갈전마을에서 호평을 받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급식 발주 시스템 운영과 농산물 순회 수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각 3천만 원과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쪽 설명서 225쪽입니다. 농촌 자원의 통합화, 전문화, 체계화,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농산물 소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사무관리비 5천만 원, 연구 용역비 1억 5천만 원과 사업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비로는 동북권역에 친환경 유통센터를 설립, 안성시 친환경 농산물 유통의 요충지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쪽 설명서 283쪽입니다. 공도 로컬 푸드 판매장을 인삼농협 신용사업장의 샵인샵 개념의 로컬 푸드 매장으로 건립해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비 4억 원과 우리시 친환경 농산물을 수원, 화성, 안산, 김포 등의 매장에 공급하고 있는 경기 로컬 푸드 직매장을 내동면 내리에 건립하여 친환경 농산물 판매 및 소비를 원활히 추진코자 친환경 로컬 푸드 직매장 건립에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쪽, 설명서 285쪽에서 292쪽입니다. 공동 출하 확대를 통하여 농산물의 산지 규모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공동선별비 지원에 3억 69만 6천 원, 저온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저온 냉장 시스템 구축에 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산지 규모와 수급 계획 등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과 농산물 품질 관리 및 출하 시기 조절을 위한 좋은 체계 유통 구축 사업에 3억 4,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쪽에서 33쪽, 설명서 309쪽에서 320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 중인 3중면 기초생활 거점 사업에 8억 5,300만 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 중인 미양 후평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북권 정주 개선 및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죽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1억 7,142만 9천 원과 1중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3억 1,5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재원보존금을 활용하여서 농촌 협약의 필수 이행 조건인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에 10억 원과 농촌 협약과 연관하여 농촌의 고유 자원을 활용하는 테마 중심의 사업인 농촌 나움 보건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재부진 검토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고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신규 사업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 설명서 말고 이 페이지에, 5페이지에 기본형 공익 직불 사업이 이게 전 5억 2,900만 원 정도에 이제 감액이 됐는데, 이거 뭐 농지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 감액이 된 거예요? 그는 금년에도 섰다가 감액 추경의 보존 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고요. 감액된 비용 내에서 우리 기본형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내시가 적게 내려온 겁니다. 작년보다. 적게? 네. 적게 내려왔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럼 농민들한테 손해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적게 아닙니다. 지급하는 단가는 동일하고요. 네. 지금 전체 사업비가 줄었을 뿐이지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이 그 사업비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농지나 이런 게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뭐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게 들리는 거지. 이제 동부 생활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해잖아요. 네. 이번에 이거 이제 14억 정도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됐는데, 이거는 450억인가 얼마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사항을 설명드리면 네. 농림부 사업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이고요. 저기 우리 예. 동북권 그거하고 예. 관계 없는 거예요? 아니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농촌 협약을 체결한 시구는 네. 우선적으로 관련 사업을 확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려온 사업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450억에 대한 안에 이제 이게 지금 70억이 좀 예를 들어서 먼저 온 거네요, 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4억이 일단 이게 매칭 14억은 우리 다 시비 같은데 아니구나.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사업 할 때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네요. 지금 저희들이 농촌 협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 상반기 중에 체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은 추진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이제 3주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네, 예, 먼저 번에 저는 이제 백고 짓는 거를 이제 반납하고 이제 새로운 저기로 이제 한다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게 뭐예요? 그 사항이 아니고요. 기존의 공감센터나 덕산저수지 활용해서 자원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금년도도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근데 왜 감액이 됐어요? 비교 증감에서 감액이 됐잖아. 어. 아, 감액 문제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상순 의원님. 설명서는 222쪽이고요.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인데 네, 이게 시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고3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3에서 유효 인력을 모아서 안성시 전역에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그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국비 사업으로 지금 네. 금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까지 이제 2개년 동안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고3은 고3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습니다. 별도의 센터가 운영되는 거예요? 고3 농협에서 별도의 센터를 설치해서 고3 농협을 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부하고 또 연계해서 일선 돕기나 이런 거를 지역에 연결도 시켜주고 또 이제 유휴 인력이 발생했을 경우 또 이제 필요할 경우에 농협 파트너스라고 있습니다. 농협 파트너스에 요청을 해서 이제 인건비 비용 해서 또 지원해주고 인력 지원을 해주는 형식이 있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이제 인력 수요라고 하는 게 농번기에 이제 집중이 될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실제 이제 이 사업이 제대로 좀 진행이 되려면은 그 인력 풀을 어떻게 하여튼 만들어서 연계시킬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력 풀에 있어서도 뭐 이렇게 농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일단은 고3 농협에서 별도의 센터를 두고 전체 안성 지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진행을 했죠.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이루어졌습니까? 잘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농기계 부분은 고3 청년의 친구들이 네네. 농기계 운영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그 친구들이 또 청년 인력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개센터 인력이 지금 저희들도 더 필요해서 지역별로 좀 거점화시켜서 권역별로 좀 났으면 좋겠어서 농림부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네네. 일단 운영 중인 거를 2년 동안 해보고 네. 검토해보고 추가를 추후에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지금 한국농업경영인회나 농민회 이런 데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22조 농민기본소득인데요. 네. 지금 16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된 건데, 이 명예감시원 뭐 이런 것들은 지금 2월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고 뭐 그랬어요. 네네.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보조 인력, 인건비 뭐 등등등 보니까 한 150억 집행하는데 비용 발생이 한 11억이 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행정 기본 인력이나 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희들도 도에다 얘기할 때
좀 모호한 말씀이지만 명예 하시는 분들은 좀 무보수나 좀 보수를 좀 줄이는 게 우리 그 사업비 대비 실행 사업비 대비 그 부대 경비가 좀 들러가는 쪽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좀 확대하는 편이 낫지 않나 이런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에서 그 비율대로 산정을 해서 내려보낸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시 접수잖아요. 그렇죠? 그 금년도에 그 4, 4분기 때 한번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네. 예.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예감시원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 부정수급자나 뭐 이런 분들을 네. 뭐 좀 살펴봐 달라는 얘기인데 전혀 별로 뭐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별도의 인건비가 좀 책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225쪽 아까 우리 앞서서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농식품부 그 농촌협약 그 그 대상에 안성시가 선정이 된 거죠. 협약 대상 시군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네네. 지금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농림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또 협의하러 갈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정확하게 이게 뭐 기본 협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맺지도 않고 돈부터 내려보내요? 저 이거 사업 방식의 구조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번에 중개하고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일축, 죽산, 뭐 또 뒤쪽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나눠서 이렇게 편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또 보니까 뭐 기본비 설계는 또 내년부터 후년까지 또 이루어지고 그 실제 협약도 내년 상반기에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불구하고 또 이게 민간 보조 같은 경우에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는 실제 또 민간 경상사업 보조가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또 지금 편성이 돼 있어서 잘 이게 저는 흐름이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농촌 협약이 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프랑스에서 먼저 유래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시민하고 관이 주도해서 하려는 사업인데 이 농림부에서 이 협약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 게 뭐냐면 연관 사업을 우리가 기존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네.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 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이제 승인을 받고 그걸 또 공모를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농촌 협약 계획서 내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계획을 집어넣습니다. 네. 집어넣고 이제 우리가 그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면서 신활력 그 플러스 사업을 시행하라고 제일 먼저 온 사업입니다. 이게 그 협약으로 체결되자마자 저희들한테 왔는데 그래서 이제 체결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3년 동안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량 강화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럼 민간 보조 사업은 예를 들어 갖고 뭐 어떤 방식으로 이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이제 민간 보조 사업인데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이게 또 그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1, 2, 3주국이 그 친환경 농산물 뭐 이런 취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농협과 연계해서 네. 농협과 연계해서 친환경 농산물 그 저장, 유통 뭐 여기까지 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229조 청년 농업인 희망시합 프로젝트인데요. 네. 이거 지금 2억 2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지금 편성을 하신 건데 실제 올해 그 창업 실적이 있습니까? 사업을 저희들이 그 3명한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사업비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일단 그 첫 해다 보니까 그 저희들이 원하는 소개 성과만큼은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시작에 그 저희들은 의의를 두고 있고요. 그 내년도부터는 좀 더 그 정밀하게 상품이나 재배하는데 좀 지원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그 3개서 지원한 거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지금 여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인 예를 보면 그 금년도에 옥수수를 청년들한테 옥수수를 재배하고 그 찜기를 활용해서 이제 옥수수를 판매를 했는데요. 그 금년도에는 재배하면서 수확 시기를 잘 못 맞췄어요. 수확 시기를. 그래서 이제 봄에는 실패를 했고 가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여름 옥수수는 성공을 해서 그 저희들이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 그 마케팅 업체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품목 그럼 옥수수를 실제 그 경작해서 그것을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금년도에는 옥수수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또 청년들이 또 뭐 재배나 가공이나 이런 그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분석을 하고 또 도와주고 또 이제 마케팅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체계를 구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안성 우리 시에서 여튼 뭐그 시비를 투입해서 좀 진행을 하는 과정이어서 지금 청년 농업민 여튼 육성과 관련해갖고 새로운 시도들이 조금 이제 다양하게 좀 있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네, 과정이 좀 정착이 제대로 좀 되고 있나 싶어서요. 231쪽 그 농산하천 체험마을인데요. 네. 사무장 채용 지원 우리 지금 5곳이 맞아요? 그 5곳이 맞습니다. 미리내, 선비, 용설, 인척골, 풍산계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용설 어디요? 인척골, 서면 인척골. 미리내, 인척골, 그 3조 풍산계 마을입니다. 풍산계. 예. 그럼 4곳이잖아요. 미리내 있습니다. 미리내, 선비. 선비. 예. 선비 마을도 좀 포함이 되어 이게 있는 또 거예요? 농림부에서 신청을 하면 또 선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자부담이 뭐 10에서 20% 이렇게 차등 지원이 됩니까? 예, 그때 예산 비율에 의해서 인건비를 뭐 추가로 더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때요? 이게 157만 300원 정도를 지원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자부담 부분이 그 예산에서 이제 저희들이 총액이 쓰면 예산을 지원하고 그분들한테는 157만 300원을 그 지원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233쪽 체험마을 유지보수 사업인데, 근데 여기는 지금 4개소로 지금 사업량을 계상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체험마을이 5곳이라면서요. 총 체험마을은 10개소고요. 지금 여기 4개소로 하는 거는 우리 안성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를 시설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251쪽인데요. 농특산물 광고 및 홍보예요. 지금 2억 7,200만 원. 이거 전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부담이 20%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원래 농특산물 홍보 이게 기존의 안성맞춤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집행되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자부담은 뭐예요? 안성맞춤연합에서 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성맞춤 농협이나 네. 농협 개별 농협에서도 홍보 필요할 경우 저희들이 지원하면 자부담 비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74쪽인데요. 로컬푸드 육성 지원이에요. 지금 여기부터 뒤쪽에 계속 조금 제가 보니까 제 눈에 좀 들어와서 지금 편성목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로컬푸드 육성 지역만 보더라도 지금 홍보 판촉 행사, 운영 지원 사업 이런 걸 왜 다 민사보로 잡아요?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주는 겁니다. 아니 자부담을 주더라도 네네.
보조의 성격상 자본 보조라고 하는 것은 민간의 자산 형성을 돕는 거잖아요. 근데 판촉 행사하고 뭐 이거는 민간 행사 지원으로 잡아요. 행사 지원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도 경상 보조나 이렇게 지금 편성목을 가져야 할 것을 다 지금 뭉뚱그려 갖고 자본 보조로 잡아놨어요. 이거 지금 저기 예산 편성 기준에 맞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뭐 뒤쪽에 가면은 뭐 그 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농공 상품 수출 지원, 뭐 홍보 대부분 이런 건데 이게 전부 지금 민자보로 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어서 전에도 그랬어요 혹시? 전에는 제가 맛봤는데 이번에 눈에 띈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연례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민자보로 예산을 세웠었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서 그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튼 문제점을 제가 좀 발견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기를 한 거니까요. 예산팀하고 협의하셔서요. 지금 그 편성목 지금 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해서 제대로 좀 잡는 게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248조 청사관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청사가 현재 지금 좀 오래돼서 경위하고 둥위를 지금 이렇게 혼합해서 쓰고 있나 봐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시상식을 가보니까 우리 회의장이 있잖아요. 네, 회의장이 오래된 구조로 돼 있는데 딱 그 역할이 회의장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거를 다목적실로 변경을 해서 회의도 하고 다른 강당식으로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2층 말씀하시는 겁니다. 2층에. 지금 그 다목적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1층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그 소규모 회의는 1층 공간에서 하고 또 다목적으로 활용할 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판단은 2층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교육에 참석을 못 하시지만 새 영농 설계경이나 이런 거 할 경우에는 거의 한 150명 정도의 농업인들이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를 회의장으로 쓰긴 하지만 그 회의장이 아닐 때는 다른 정도로도 이제 한 번에 몇 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용도로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이 있잖아요. 운영해가는 조례에서. 네. 내가 그 안성 로컬푸드 상품권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건 어디서 발행해서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있나요? 혹시 발행돼서? 지금 그 로컬푸드 상품권을 초기에는 발행을 했다가 요즘은 발행을 안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새벽 시장이나 여기서 발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보기엔 우리 지금 지역 화폐를 오늘 10% 지금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네네. 그것도 농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다음에 매장이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좀 10%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방안을 좀 만들면 내가 보기에 이것도 괜찮은 제도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3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2개를 건립을 하나 봐요. 대덕면하고 그다음에 공도에.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농협에 들어가는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 공도 인삼농협에 아, 그 신용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거를 그 2층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인삼농협에서. 그래서 인삼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 로컬푸드 매장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 공도의 지금 터미널 2층, 보건소 2층에 있는 로컬 매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걸 일로 옮기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인가 내년부터 인삼에 대한 팔로우가 좀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삼이 지금 팔로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지난해 수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그 수확기 전 인삼을 모두 그 가공업체에서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싸게 샀기 때문에 원물을 그 가공업체에서 구입을 안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인삼이 수삼으로 좀 풀려야 되는데 금산 풍기를 비롯해서 그 대면에서 축제를 통한 소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삼 가격이 그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근데 이게 안정화되려고 그러면 한 3년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삼은 좋은 약으로도 먹긴 하지만 또 이게 가볍게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상품이. 그래서 우리가 살 때에는 인삼 농협에서 좀 사고 그랬는데 사실 살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장소가 많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로컬 푸드에 직매장을 넣었을 때는 역할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이게 역할이 좀 틀릴까요? 그거랑 이거랑은? 지금 그 로컬 매장에는 홍삼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수삼 제품을 넣으면 그게 그 뭐 단가가 낮아졌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고단가의 농산물이기 때문에 로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홍삼 제품은 지금도 저희들이 그 로컬 매장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희택 의원님. 네, 황예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대 마지막 그 지금이 본 예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농업 정책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 안성시가 그 농지 이용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지금 실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태양광이 됐든 그다음에 지금 화훼단지가 됐든 지금 문제가 지금 산적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지법 개정으로 자꾸 96년도 이후에 그 취득한 농지는 임대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엉켜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 빠르신데 해서 있잖아요. 농지 이용을 좀 활성화 좀 하고 또 불법인 것은 적극적으로 좀 지도를 해서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지난번에 이제 그 농지에 지금 건축물 장상이 농지에 지금 뭐 근생 올라간 것들 이것도 좀 불편한 것들은 주민들이 한번 기회 홍보를 해서 다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기간을 빨리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문제가 어떻게 해서 안성시에서 인허가를 해주고 왜 이 꼴을 만들었냐가 지금 주 포인트로 돼 있어요. 이게 다 공무원들이 직무를 나태하게 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발행위한 곳곳에도 지금 문제가 좀 많습니다. 뭐 하수도 도로 뭐 농지 이게 많은데 늘상 다른 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개발행위 때도 좀 제보서 좀 예비를 하고 국이 다른 거는 국정이나 부정이 나서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뭐 부시장 국장도 놓으신다고 내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이 어울려서 봐야 되는데 내 것만 보고 있으니까 다른 데 문제가 붕붕 터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지금 안성시 망신시키고 있는 게 있어요. 고속도로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 간판이 다 자빠졌어요. 지금 화훼단지 그거. 안성시 크게 나와 있는 것들이. 이런 걸 보고 좀 다른 사람 시험에서 안성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안성시 지금 행정이 안 좋은 면만 지금 보는 거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간판이 다 쓰러져서 통째로 그냥 전부 다.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화훼단지 들어올 때도 문제가 됐지만 지금까지도 지금 뭐 수년이 지나서도 지금 해결되지 않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년 정도 됐습니다. 네, 의원 되기 전부터 시작한 거니까. 좀 정리 좀 빨리빨리 해주시고요. 좀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나서서 주민들이 피해되지 않도록. 나중에 소송으로도 번져져 보면 결국은 주민들 피해인 거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좀 농지 이용 실태적으로 하고 이용 관리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그냥 부탁을 드려요.
뭐 다른 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듯 싶습니다. 네. 뭐 기존에 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전체적인 윤곽이 지금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안성시와 기본과 원칙이 지금 어긋났어요. 좀 과장님 제가 마지막 부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상순 의원님 혹시 길어질까요? 네. 좀 여쭤볼게요. 이 다른 그 수출 관련해서 다른 건 다 그 민간 보조로 되어 있는데 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이런 건 공기관 등에 의한 그 위탁 사업비로 잡혀 있거든요. 네, 이건 어디서 시행하는 거예요? 예? 지금 금년도에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경기과학진흥원이요. 경제과학진흥원. 경제과학진흥원. 네네. GBSA라고 그래서 지금 한경대 산학협력관 거기 1층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농촌 중심지 활력화 사업 같은 경우에 네, 활성화 사업. 전부 그 농어촌공사하고 위스탁 계약을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 죽사는 150억짜리 사업이고 지금 일죽 같은 경우에 40억짜리 사업이고 뭐 여튼 이 국비도 크고 지금 굉장히 그 우리 농촌협약 맺으면서 좀 더 그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결제를 다 받은 과정인데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도 생각을 했던 게 과연 그 전문가가 누구냐, 그리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생각을 할 때 위스탁 공사에다 위스탁하면 저희들 사업비가 저도 처음에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분석을 해서 보니까 오히려 그 사업비가 좀 줄더라고요. 그 위스탁 비용이 있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저희들이 그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여튼 뭐 집행부가 저희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여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야 고민을 많이 충분하시겠지만 했습니다. 사업 자체가 너무 지금 예. 그 한꺼번에 많이 쏠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에 위스탁을 공사하고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렇군요. 네네. 근데 농촌 활력화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시가 직접 시행한 건 여기가 한 번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튼 뭐 이것도 사업별로 사례가 있으면 좀 검증되어져서 뭐 그 이후 판단에 조금 이렇게 고려를 하겠으나 이제 지금 한꺼번에 이제 신규 사업이 막 예, 지금 쏠려서 조금 이렇게 가도 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게 개인적으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봐요. 저도 한번 직접 수행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가지수가 많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수행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사업비도 있지만 인력에 대한 부분이 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력 부분, 충원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 뭐 제가 거기까지 생각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전체적인 면을 좀 고려를 많이 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입니다. 안준열 의원님.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축산농촌 중심지역 활성화 사업은 150억이고 일주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40억이고 뭔 차이요? 저희들이 그 농촌 협약을 하면서 그 네. 생활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생활권을 설정을 하면서 중심지를 또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농림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중심지에 150억을 투입을 반드시 해서 그 권역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농업 농촌이 향후 발전될 수 있다 한 가이드라인이고요. 지금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도 저희들이 그 농림사업 개별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또 사업비를 이렇게 붙여나갈 겁니다.
그때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저도 처음에 고민한 게 1, 2, 3주기에 대한 차이가 발생을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사업을 하고도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붙여나가면 지금 제 판단으로는 차이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나중에 일주에서 알면 뭐라 그럴 텐데. 아니 죽산하고 삼죽하고 합쳐도 일죽하고 비스무리인데 왜 자꾸 중심지를 죽단위로 보내냐고 막 그럴 텐데 이것도 나올 텐데. 일단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또 준수를 해야 이게 되니까요. 이런 게 이제 의원들 요구도 먹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지역구간한테 일죽인데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아니 죽산보다 일죽이 크고 죽산하고 삼죽하고 합쳐져도 일죽하고 비슷한데 왜 자꾸 중심을 거기로 해느냐고 그냥 또 이게 먼저 번에 이제 어디야 우리 그 복합 죽산에 있는 거 뭐야 저희들이 죽산을 중심지로 결정할 이거는 하여간 잘 저기를 해서 그래 이건 시장님도 잘못하면 요구도 먹는 거고 우리 의원들도 요구도 먹는 거고 해구도 요구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해구도 요구도 먹는 게 이거 잘못되다고는. 그래서 그 사업 이외에 또 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또 30억 누가 보기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150억에다가 40억인데 아니 이쪽 분들이 들으면은 아이 우리보다 한참 작은 동네인데 뭐 이런 소리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저기 안에게 하여간 잘 저기를 해서 네, 본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아니 뭐 지역구가 이제 같은 이제 8개 지역구지만은 또 태어난 데가 거기다 보면 넌 뭐 하는 거냐고 뭐 이런 얘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참 좀 곤란한 그 지경이 많지. 그런 걸 좀 잘 참작을 해주죠. 시장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시장님도 뭐 거기 가면 아니 뭐 여기 이쪽은 뭐 차별해내냐고 말 이런 소리 나오지. 해주고도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잘 감안을 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안 나온 얘기 한 가지만 이거는 뭐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 우박 피해에 대해서 요새 계속 안성이 해마다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계가 있고 나라의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우박 피해가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요구를 100%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시 입장에서도 안 해주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재난이나 뭐 어떠한 거에 사고에 의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이 우박 피해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보험을 들은 거에 대해서 이게 금액이 너무 작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면 시에다가 많이 커다랗게 요구를 하고 화를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작게 나오다 보니 작게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그 화가 더 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시가 해마다 진짜 100억씩 몇 억씩 줘가면서 그 보상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내년에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다분히 있을 텐데 하늘에서 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시에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개개인의 시업 예비비를 투입해 갖고 해주는 것보다는 보험을 좀 더 높여줘서 이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좀 더 크게 주는 게 오히려 안전하지 않나.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걸 한번 고려해 보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농업 재해는 이제는 농업 정책과 업무가 아닌 기술 보급과 업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업 재해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을 유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더라도 재해보험에 가입을 하게 만들고 지금 또 재해보험을 설계할 때
받는 수가의 1.5배 보상을 농림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건의를 1.5배가 아닌 뭐 3배가 됐든 후리하게 좀 놔둬야 정말로 심각한 재해를 입었을 때 우리 농가들이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이렇게 건의를 했던 상황인데 그거는 제가 담당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을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이 농업정책과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